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는 서울 집값 미쳤다는 얘기, 진짜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너무 딱딱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랑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벌써 19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고, 얼마 전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0.2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 정도면 작년 불장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랑 용산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즘엔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노원구까지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요. 어떤 데는 며칠 새우가가 수천만 원씩 뛴 데도 있고, 그게 실제로 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거래는 많지 않은데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매물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서울 전체 매물이 약 11% 줄었다고 해요. 성동, 성북, 도봉, 노원 같은 데는 더 체감이 심하대요. 집주인들이 안 팔아 하거나 가격을 더 올려서 다시 내놓는 경우가 많대요. 어떤 사람들은 계약 직전에 가격을 다시 부르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서 규제를 좀 풀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안 팔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큰 거죠. 이번 상승세가 투기꾼들만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나 4050대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작년까진 눈치만 보다가 요즘엔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여기에 투자 수요도 겹치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는 현금 몇억은 들고 있어요. 겨우 경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도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기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금도 줄어들고 양도세 중과도 안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시장에 이제 좀 살만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졌죠. 또 과거 정부 시절엔 집값이 많이 올랐던 기억도 있으니까 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예요. 서울은 새로 지을 땅이 거의 없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인허가 문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잘 안 돼요. 둔촌 주공이나 음마 아파트처럼 큰 단지가 있긴 해도 서울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에요. 특히 인기 있는 도심권은 집 지을 곳도 없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정부가 3기 신도시나 GTX 같은 교통개발로 분산시키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곳이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 아닐지는 금리랑 대출 규제에 달렸다고 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있고, 7월부터는 DSR 총부채월 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더 강화돼요. 그래서 그 전에 막차 타려는 수요가 요즘 몰리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금리가 좀 내려도 대출 여건이 아주 좋아지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지만 무주택자나 젊은 층은 점점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금 서울 집값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심리, 정책, 공급 문제, 투자 기대감이 다 얽혀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당분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물론 정부가 공급 확대나 실거래가 조작 단속 같은 걸 제대로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특히 실수요자는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지나 생활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 지금 서울 집값은 숫자만 보면 그냥 비싸다가 아니라 그 안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정책 기대,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녹아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야로 봐야 할 시점이에요.